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자리를 이제서야 갖게 됐네요.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리얼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민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캐릭터로 오디션을 바로 눕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잠깐만. 많은 분들이 산불 때문에 많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대신 만나 드립니다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신 만나 드립니다의 주인공은요, 부동산 에이전트세요. 그리고 저희 JCN 컴퍼니에서 캘리포니아 부동산 팀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자리를 이제서야 갖게 됐네요. 우리 제임스 민 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색하네요. 바로 또 옆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자리 지금 참여하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싶으신지. 오늘 캘리포니아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 리얼터로서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이슈라든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만 커버하시죠? 남가주? 네, 주로 이제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렌지 카운티 LA니까 샌디에고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레지덴셜, 커머셜로 보면 어떻습니까? 레지던셜, 커머셜 다 둘 다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저 이제 투자용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으셔가지고 투자용 부동산도 굉장히 관심 있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증문즉답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소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리얼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민입니다. JCN 컴퍼니에서 부동산 총괄하고 있는 팀장이고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죠? 처음에 대표님과 이제 시작했던 게 아무래도 제가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또 알게 됐고 또 이제 부동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또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을 이제 업무를 같이 여쭤보다가 최근에는 저희 또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거를 많이 세팅하게 되면서 대표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처음에는 우리 코로나 때였죠. 조그만한 그런 창고형 짐에서 운동하면서 인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같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고객으로서 제가 도와드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인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또한 뭐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레지덴셜을 산다라고 했을 때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싶을까요? 에이전트마다 각각의 지역마다 또 다르고 상황마다 굉장히 다르지만은 제 고객분들께 주로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집을 많이 오르는 지역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렇죠. 단순히 그냥 좋은 동네만을 떠나서 이제 어느 지역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사율이 좀 높은 지역, 일반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턴오버 레이트, 얼마만큼 이사율이 좀 높냐.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30가구 이사 가는 거 그리고 2가구가 이사 가는 거랑 지역의 오름폭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집값 상승을 높은 곳을 이사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값 상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또는 기대되는 지역인데 그걸 평가하는 하나의 뭐 방식이라면 방식이 이사를 얼마나 많이 가느냐, 회전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가 네.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보여주는 지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회전율을 하나의 지표로 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밖에 또 다른 지표 같은 거,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저는 좀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좀 뷰가 있는 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뷰가 있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호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같은 값이라도 굉장히 회전율도 빠르고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가능하면은 집 앞에 있는 뭐 계단이 바로 보이는 지역 같은 그런 집들은 좀 피해라든가 아니면은 또 코너락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선호되니까 코너락 쪽을 좀 그런 쪽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집을 팔거나 살 때 특징적인 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좀 선호를 많이 해드립니다. 집을 살 때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이거 어때요? 본인이 작년에 하셨던 그 거래 중에 가장 큰 거래라던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래가 있었다면? 작년에 주인분께서는 집을 팔고 싶어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집값이 300만 불인데 집값을 370에 팔으면은 내가 이사를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마켓 프라이스는 1100인데 70만 불 더 봐달라는 것이고 조건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MLS도 올리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2주 만에 중국인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해서 73만 불을 더 받고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아무래도 에이전트끼리의 그런 커넥션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중국 에이전트 그런 바이어들 아니면 중국 커넥션이 상당히 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그런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같이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에이전트와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 더 좋게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셀러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값에 팔았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 중국 에이전트가 바이어한테 소개했을 때는 또 그만큼의 어떤 효용이라는 거를 얘기해 줬으니까 그는 또 그렇게 더 프리미엄을 두고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집이 좋다라고 팔기보다는 이 집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았죠. 아, 여기 인테리어는 얼마만큼 들였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밸류를 많이 애드업 시키고 고가인 이런 그림같이 수집을 하시는 분께서 자재 같은 거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을 상당히 아낌없이 쓰셨다. 그리고 물론 로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장 해피엔딩이라 그러면 대상이 되는 프로퍼티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제 그 동네의 가격이 370만 불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가격이 다 370만 불 이상이 돼서 지금은 얼마 안 돼가지고 곧 400만 불이 또 넘어갔고요. 사신 분도 당연히 좋은 값에 원하시는 값에 사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지금 거주를 하시고요. 판 사람은 그러면 후회하진 않아요? 판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가격이 얼마라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신 거는 팔은 거는 370만 불인데 시세가 400만 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 봐라 400만 불인데 지금 살면서 좋았지 않겠냐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이거 고객님이 사셔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또 찍혀야 실제 가격인 건데 그걸 통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켓 프라이스가 올라간 거니까 이 세일즈 그 부동산 이 매매 시장도 참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여러 리얼리티 특히 이제 부동산 리얼터들의 어떤 경쟁, 어떤 긴장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쇼가 유행인데 거기에 캐릭터로 오디션을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출연하기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출하기 전에 여러 제작자들이 참여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필름을 찍었고 지금 중국 계통에 있는 아시아판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시안 아메리칸 리얼터들 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티 쇼구나. 그러면 그건 어때요? 저도 사실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밀리언 달러 리스팅 브라보 채널에서 LA도 있고 뉴욕도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아, 너무 그리고 화려하죠. 집 가격도 말할 것도 없고 그 경쟁 물론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오버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리얼터 같은 경우도 정말 치열한 그런 곳이거든요. 100명이 들어가면은 10명이 살아남고 10명에서도 다시 3명이 살아남는 그런 치열한 삶인데 그렇게 리얼리티도 셀링 디 옷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도 몇 번을 봤거든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좀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얼바인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출연자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데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 또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물론 그걸로만 보여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쇼는 쇼. 그렇구나.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에서 나오는 거래가 맺어지는 것들은 진짜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 이 거래 말고 가장 독특했던 고객 또는 뭐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런 경험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한 고객께서 집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집을 시작을 60만 불부터 이제 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투자용 집으로 얼바인 집도 보시고 여러 군데를 집을 보시면서 60만 불, 80만 불, 결국에는 이제 160만 불, 170만 불까지 보신 거예요. 네. 170만 불짜리 집을 오퍼를 쓰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남편분께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분께서는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는 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 와이프는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툼을 전혀 예산을 부동산을 사는 데 쓰느냐 네. 사업 자금으로 쓰느냐. 네. 근데 와이프분은 너무 강경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서 와이프분이 남편분께 좀 폭력적인 거를 뭐 어떻게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게는 안 했겠죠. 근데 남편분께서는 화가 나니까 경찰을 부르신 거예요. 잠깐만 와이프가 남편을 때렸다고요? 그렇게 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물리적인 어떻게 다툼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남편분 한국에서처럼 경찰분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약간 중재하실 그럴 건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바로 와이프분 눕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결국에는 돈 내고서 풀어서 나오긴 하셨는데 해피엔딩으로 결국에는 이제 집을 구매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니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무슨 드라마가 찍히더니만 그게 해피엔딩이 또 부동산 사기로 했다? 더욱더 해피엔딩은 2년 후에 거기가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네. 그분은 그래서 부동산에 이렇게 재미를 너무 보셔가지고 남편분께서 리얼터 자격증을 최근에 따셔가지고 몇 번 마주치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팀장님이 같이 일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어때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국내 어떤 로컬 고객 대비 한국에서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는 크로스 보더 인베스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비중이 뭐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비중이에요? 최근 들어 비중이 바뀐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나요? 요즘에도 한국에서 또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시고 계세요. 한국에 있는 정세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환율이 좀 높아서 주춤하시기도 하지만 관심이 전보다는 늘어났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한국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안정성, 부동산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많은 투자 기관들이 대부분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달러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라는 대상이 투자 대상으로서 가는 안정적인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딱 보이는 건물이고 내 거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 근데 한국에서는 그 일가구 1주택? 그걸로 인해 부동산을 더 투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서 이제 눈을 돌리는 것도 심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된다? 주의하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들을 내가 직접 겪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부동산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대표님처럼 이제 세법 전문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도 다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으실 때 추천을 드리는데 가끔 놓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은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지금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캘리포니아 뭐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 뭐 여기 뭐 한인 커뮤니티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한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민자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항상 핫했는데 최근 이자율 떨어진다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 그 LA 팰리세이드 지역에서의 그 대형 화재 뭐 이런 것들로 인해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산불 때문에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 쪽에 있는 걸 많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오렌지 카운티 고급 주택 단지인 얼바인이라든지 아니면 뉴포트 비치 같은 고급 주택 단지에 있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한 10에서 15% 정도 늘고 그렇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부자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근데 그 화재로 인해 보험 가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습니까? 원래 LA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슈런스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따른 영향이 없지만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집에 대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조항이 더 붙었습니다. 그렇구나. 전체 어떤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면 캘리포니아가 타주들 대비 갖는 어떤 특수성 또 그게 장점이 됐건 단점이 됐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많은 이제 부자분들이라든지 기업가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주에서도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주이긴 하지만은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타주에 비해서 높은 경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 2028년에도 올림픽이 또 새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타주보다는 좀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면에 있어서도 호재들이 계속해서 라인업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많은 얘기를 오늘 나눴는데요. 또 앞으로 어떤 포부 계획이 있으신지요? JC 컴퍼니에서 이제 부동산을 총괄하는 팀장의 입장에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법이라든지 절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신뢰성 있는 부동산 팀으로서 이렇게 고객분들께 안정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종종 나오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이 채널에서 다루고 싶은 그런 주제가 어떤 건가요? 이제 최근에 있는 시장에 대한 마켓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신뢰성 있는 투자자님께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분들께 많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이 제신 컴퍼니 내에서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단순히 부동산 구매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세무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전문가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회사 내에서 중장기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리얼터로서 단순히 고객에게 물건을 판다는 거, 부동산을 판다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어디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법, 세무, 회계, 심지어 다른 금융 상품들도 이렇게 제공하는 제이스 컴퍼니에 있는 환경에서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런 정보를 고객에게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을 하면서 제이스 컴퍼니의 부동산 팀의 발전을 이끌고 싶습니다. 마지막 각오까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캘리포니아 부동산 그리고 본인 소개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대신 만나드립니다는요. 저희 내부인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한국,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점점 늘어난다는 거 저도 늘 체감하거든요. 그런 분들께 오늘 이런 시간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 대신 만나드립니다.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